네, 지금은 반도체 등의 다른 수급의 이제 흡성 대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급이 쏠리고 있는 그 섹터가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K컬처에 대한 궁금증으로 인해서 캐대언 열풍의 수혜주인 엔터주를 보자라는 이야기도 적지 않습니다. 김민영 메리츠증권 연구원과 함께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캐대언 글로벌 흥행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혹시 캐대언 보셨어요? 네, 물론 네,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재밌게 봤고 아무래도 노래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영화죠. K-팝 데몬 헌터스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한국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그에 대한 수혜주가 여럿 꼽히지만 미디어와 함께 엔터도 수혜주다라고 거론되는데 이게 논리가 맞는 논리라고 보세요? 사실 아직까지 뭐 직접적으로 뭐 숫자나 실적 측면에서 수혜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리긴 좀 이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런 이제 K-팝 관련된 장르 이런 문화 자체가 좀 글로벌로 스며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진입 장벽도 낮아지고 좀 대중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현상들이 결국엔 내년이나 뭐 하반기에 있을 투어 그런 뭐 MD 실적에까지 좀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실제로 이제 K-팝 데몬 헌터스 노래를 이제 부른 JYP의 트와이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스트리밍 앱 스포티파이 기준으로 월간 청취자 수가 한 1천만 명 평균에서 이제 캐대언 이후로 거의 2,600만 명까지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나 하반기에 있을 투어에 대한 그런 좀 실적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 한 가지 그 모멘텀으로 거론되는 재료가 좀 추가가 된 상황인데 JYP 엔터 수장인 박진영 대표 프로듀서가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직접적인 뭐 주가에 영향을 줄 만한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만한 이슈는 아니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사실 이제 정책의 직접적인 효과를 뭐 지금 단정짓기는 좀 어렵지만 이 K컬처, 이 K-팝 문화 자체를 좀 국가 전략 산업으로 좀 육성을 한다는 것 자체를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보고는 있고요. 뭐 중국 단체 관광 이제 재개라든지 아니면 타 국가의 문화 교류 이런 흐름 속에서 뭐 이런 이제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정책적 뒷받침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엔터 산업이 이제 글로벌 수요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좀 정책적 훈풍까지 더해진다면 좀 하반기 이제 엔터도 좀 긍정적인 흐름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부에서도 주목하는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에 대한 방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연구원님께서는 그러면 엔터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을 눈여겨보시는지요? 뭐 최근에는 단기적으로 이제 YG 엔터를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런 대규모 투어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3분기에 YG 엔터 같은 경우는 블랙핑크의 이제 대규모 투어가 처음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4분기, 1분기, 2분기에도 기존 아티스트인 트레저나 뭐 베이비몬스터 같은 아티스트들이 실적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 주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블랙핑크 투어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실적 기대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3분기에 이미 뭐 거의 90만 명 이상 모객을 했고요. 다양한 지역에서 팝업 스토어도 진행을 했는데요. 뭐 중국 이제 5개 지역에서도 거의 3주간 팝업 스토어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실적들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뭐 4분기에 또 이제 블랙핑크도 앨범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베이비몬스터도 컴백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 기대감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엔터 산업적인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보통은 엔터에서 우리가 그 점수를 매길 때 음반 판매 같은 게 좀 치중이 돼 있었잖아요. 음원 매출 얼마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요즘에는 변화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앨범 판매량이 주를 이루었다면 요즘은 이제 공연이나 MD 이런 매출들이 좀 성장의 축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이제 뭐 앨범에 조금 더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 지금은 대형 투어가 재개되고 MD 전략이 좀 다변화되면서 이런 MD 매출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뭐 단순히 이제 뭐
정말 뭐 포토카드나 아니면 응원봉 이런 이제 티셔츠 이런 매출뿐만 아니라 뭐 산리오나 티니핑 이런 유명 아티스트들이랑 협업한 캐릭터 상품이라든지 아니면 아티스트들을 이제 실제로 캐릭터화해서 만든 상품들이 나오면서 좀 이런 MD 전략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원님 MD 굿즈 중에서 이제 구입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실까요? 네, 저도 좀 라이트한 팬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냥 네. 귀여운 굿즈들이 나오면 이제 가방에 달기 위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구매를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엔터사의 실적에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자, 하이브 오늘 방시혁 의장의 경찰 출석 등의 오너 리스크가 부각됐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기업의 신용 등급은 A+를 받았거든요. 오너 리스크에도 흔들리지 않는 탄탄한 재무 구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오너 리스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불확실성도 크고 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은 변수이긴 합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여전히 이제 기업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흔들리진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실제로 신용등급 A+를 받기도 했고 이제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결국에 이제 BTS 투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될 거고 지금 활동 중인 신인 그룹 그리고 저연차 그룹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제 캐치아이라는 미국 현지화 그룹 이런 이제 현지화 그룹들의 성장세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모멘텀이 하반기에도 여전히 좀 풍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흐름 속에서 결국에는 이제 BTS나 아니면 이런 캐치아이 활동들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티스트 이런 개발에 좀 선제적으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런 성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내년 그리고 이제 하반기까지도 이런 실적들이 실제로 좀 반영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엔터주 전반적인 투자 전략을 주신다면 이제 하반기에 엔터주를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하반기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실적 이제 사이클을 좀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좀 중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좀 성장 전략에 맞춰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진행 중인 이제 투어나 판매 중인 앨범들 그리고 지금 9월부터 또 컴백 일정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되어 있고 지금 컴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적들이 이제 반영이 되는 업종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YG 엔터도 이제 블랙핑크 투어가 반영이 되기도 하고 SM 같은 경우는 이제 티니핑이나 아니면 이제 배틀그라운드 같은 이런 게임이나 캐릭터와 콜라보한 MD 상품들이 또 실적에 반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는 이제 엔터사들은 주로 대형 투어가 이제 예정이 된 경우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전에 이제 투어를 좀 발표를 하곤 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도 올해 이제 3월 공연을 작년 11월에 이제 공개를 했었고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이제 7월 공연을 한 2월에 공개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개되지 않은 다만 예정이 되어 있는 이제 BTS 활동이나 아니면 이제 트와이스의 내년 이제 북남미 유럽 투어 같은 경우도 연내 이제 실제로 공개가 된다면 좀 그런 시점에 맞춰서 내년 실적 기대감이 또 선반영되는 구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기업별로 봤을 때 MD의 성장률이 가파른 기업이랑 투어 성장률이 가파른 기업이랑 좀 다를 것 같거든요. 근데 주가 퍼포먼스 측면에서 보자면 뭐 양분화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굳이 이제 우선순위 조금 더 점수를 매길 수 있다 그러면 MD 쪽이 나을까요? 아니면 투어 쪽이 더 모멘텀이 강할까요? 네, 시점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사실 동반되기는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방향성은 이제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같이 나아갈 건데요. 투어가 잘 되면 MD가 따라붙고 이런 네,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나요? MD가 잘 되면 또 투어가 늘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예. 이제 선순환 구조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이제 결국에 음원이 늘면은 공연 이제 투어 무객 수도 늘어나고 그에 따라서 뭐 MD나 이제 이런 판매량도 늘고 다시 그런 현상들이 팬덤을 강화시키고 지금의 좀 앨범들이 다시 또 성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팬덤 강화 현상이 이제 다시 또 앨범 판매량으로 이어지는 이런 좀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대형 투어가 예정돼 있거나 아니면 컴백이 많이 예정돼 있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투어 매출뿐만 아니라 MD 매출이 좀 먼저 오르기도 하고 그다음 예. 투어 매출이 같이 오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같이 이제 선순환의 고리로 연결이 돼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 아티스트들이 얼마나 이제 해외에서 인정을 받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MD 굿즈 관련해서는 이렇게 참 귀엽고 예쁜 상품들을 잘 만드는 회사가 어디인가도 하나의 투자의 아이디어가 되겠구나라는 부분도 연구원께서 말씀해주신 그 팁에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김민영 메리츠증권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